안녕하세요. 주민 ESG. 오늘은 이 수송과 관련된 LNG 선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죠. 이런 부분과 비슷하게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주목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선박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수송 부분은요, LNG, 석탄과 같은 발전 부분 다음으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분야입니다. 그 수송 중에서도 비행기, 선박,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는 이미 전기차, 수소차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선박 LNG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요, 전 세계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연료에서는 이 석유와 LNG를 벗어나서 전기로 가자라고 하는데, 선박에서는 오히려 LNG가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그렇다면 석탄 화력 발전은 퇴출되는 게 확실하지만 LNG, 요 가스는 퇴출이 될까? 앞으로도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매력이 있는 투자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LNG도 똑같이 이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가교 역할로도 이 LNG가 과연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 이제 자동차에서 선박으로 연료의 변동이 왔잖아요. 자, 그럼 다음은 어디일까? 비행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 다음은 과연 어떤 수단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내연기관차에서는 LNG까지 퇴출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선박에서는 아직도 차세대 연료로 LNG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액화 천연가스 공급은 아시아와 유럽이 겨울 동안 공갈된 재고를 재충전하면서 가장 많이 확대됐고, LNG를 만드는 중심지가 아시아와 유럽이거든요. 이 LNG가 서서히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 자료에 보면은 얼어붙은 세계 LNG 수요가 다시 서서히 풀리면서 LNG 구매자들이 재고를 충전하면서 1년 만에 가장 다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중반 선박과 수송이 거의 중단이 되면서 확 떨어졌다가 다시금 반동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월 서유럽으로부터 LNG 수입량은 2019년 12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LNG 수출이 세계 1위 공급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증했대요. 이 표를 보시면 LNG 공급이 이렇게 급증해 왔다는 걸 볼 수 있죠. 다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LNG 수요가 어디로 과연 갔을까요? 이 선박 연료가 변화하는 거는 해외 언론에서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약 2억 명의 동시 시청자를 보유한 블룸버그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Shipping industry is the backbone of global economy. 선박 산업은 이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뼈대다 하면서, Shipping industry produce the heaviest carbon dioxide. 선박 산업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그래서 더 깨끗한 연료인 암모니아 그리고 LNG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선박 연료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와 이코노미스트 같은 세계적인 메이저 언론에서는 이 몇 년 전부터 선박 연료의 변화를 강조해오고 있었습니다. EU와 미국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규제가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최근에 한국의 선박 산업이 다시 호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선박을 만들어야 할까? 답이 LNG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조선소의 주된 고객은 유럽의 선주사들입니다. 이들에게 선박금융을 하는 유럽 은행들에 대한 ESG 평가 방식은 대출 기업들의 탄소 배출 총량을 해당 은행의 이 탄소 배출량에 합산한다는 점에서 유럽 선사들의 선박 교체 이유는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도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국내 선박 회사들이 가장 많이 납품하는 곳이 유럽인데, 이제 유럽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 탄소를 줄이는 게 앞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LNG로 연료 변화를 깨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관련해서 수주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에 따르면 연초부터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해운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연비 경쟁력으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선박연료가 석유연료에서 LNG, LPG와 같은 대체연료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박 교체 수요가 늘어나서 더 많은 LNG 선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얘기죠. 이에 대한 결과로 연말까지 약 1조 원 가량의 무난한 선박 엔진 수주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박 엔진 선수금 비율
수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최근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조선이 1분기 세계 선박의 절반 넘게 수주를 해서 중국과 격차를 더 벌렸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올해 1분기 선박 점유율이 중국을 좀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 중국이 탄소를 줄이고 자기네들의 그린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LNG 선박을 수주하는 방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기술 개발을 해서 선두를 잡아야 된다라는 지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요. 자, 올해 1위, 올 1분기 수주량이 제자리를 되찾았다라면서 전 세계 발주량의 우리가 52%를 차지를 했대요. 보면 우리나라가 역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역전된 거는 지난해부터래요. 지난해 한국은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 43%로 중국을 따돌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부가 가치 고기술 선박인 LNG선을 대거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1위 자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변화한 EU의 입맛을 우리나라가 딱 맞췄기 때문에 올해 1분기 1위라는 실적을 탈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국내 해운회사의 경우 이 LNG 선박선으로 빠르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얼른 선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시면 이 업계에선 위기에 직면했던 한국 조선사들의 절감 노력과 기술 강화 기조가 성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2015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맞은 해운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존의 기회를 찾아보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이자 조선기술 집약체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LNG선 건조 기술력 강화를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로 LNG선 수주에 대해서는 중국을 8대2 정도로 압도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이 변화의 조짐은 작년 코로나19가 촉발된 이후부터 계속 보였는데요. 코로나19로 수송 부분이 굉장히 위축이 됐죠. 그때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작년에 강화된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IMO라고 하는 국제해사기구에서는요. 회원국 174개 중에서 선박 연료유에 들어간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대폭 규제를 강화했던 겁니다. 이 황을 줄이려면 지금 쓰고 있는 석유를 써서는 안 돼요. LNG 연료로 로서의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도 그렇듯이 선박도 마찬가지거든요. 석유를 사용하는 선박선으로 만들어진 애들한테 LNG를 주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이 강화가 되자 이 선박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선박선을 LNG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겁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잠깐 수송이 멈췄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직구라든지 국내에서 이커머스가 굉장히 증가를 했던 것처럼 이 해외 직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대비한 선박업체 들이 이 기준도 강화되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물류가 수송이 될 테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LNG선을 새로 맞추자 이런 움직임이 많이 보였어요. 이 움직임에 우리가 미리 기술 개발을 해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국내의 해운회사들이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선박 연료의 변화를 보면요. 탄소 감축과 관련된 새로운 기회가 확실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이 공시한 내용을 보면요. 아시아 지역에 얼마를 수주했냐. 계약 금액만 6억 9,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940억 원 상당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삼성중공업은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연료 추진선의 31%에 해당하는 36척을 담으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한 선박 19척 중에서 무려 14척이 LNG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호재입니다. 이 미국, 유럽, 아시아 요곳에서 10척의 수주를 받아가지고 계약금만 1조 95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요. 이중연료 추진 엔진,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연료 탱크가 적용된 운박선이라고 합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LNG 사용도 가능한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이 LNG 추진선, 컨테이너선만 6척, 약 9천억 원 규모였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전 세계에서 50척의 LNG 추진선을 수주해서 지난해 2018년 7월과 지난해 9월에는 세계 최초로 LNG 추진 대형 유조선과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LNG뿐만 아니라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도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현대중공업 그룹은요. 이 지난 25일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열고 그룹의 미래 성장 계획 중 하나인 수소드림 2030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자동차 자체가 수소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보니 현대중공업 또한 수소 연료 선박선을 만드는데 좀 더 용이한 걸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은요.
수소 연료 전지와 공급 시스템도 나섭니다. 직접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배 안에 들어가는 전지 시스템을 현대중공업이 개발을 해준다는 얘기죠. 수소 선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암모니아 선도 현대중공업에서 만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잡고 있고, 암모니아 선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량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 미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지겠죠. 이 전기차에 이어서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는 선박 연료 변환, 석탄과 LNG 발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 그리고 LNG 발전소들이 문을 닫았죠. 좌초자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기차의 흐름이었어요. 석유나 LNG 발전소가 문을 닫으라라는 압력에 처해지자 더 이상 이걸 연료로 쓸 수 없겠다라면서 자동차도 내연기관차를 탈피하고 전기차로 변환이 됐습니다. 이제는 선박 연료도 석유에서 LNG,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로까지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면서 우리 산업에게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요즘 이 ESG 얘기를 많이 해보면 정경련에서도 그렇고 이 기업들도 그렇고 ESG를 하나의 규제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운사들이 다시 LNG 선의 화랑으로 다시 호조를 맞을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결국 저탄소로 인한 호재 사이클은 분명히 돌아온다고 생각됩니다. SK그룹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최근에 이 ESG를 규제로만 보지 말고 기회로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규제로서 느껴지고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지금 얼른 적응을 해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 전환에 올라탄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한국이 먼저 발굴을 하고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저탄소 전환이 주는 새로운 기회의 땅 LNG 선박 연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